안녕하세요. 지성당의 지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하는 내용은 제가 하반기 운세 중에 좀 나쁜 운이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 좀 조심해야 될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띠를 제가 정했는데요. 이제 한 분 한 분 구체적으로 나이대별로 봐드리고 싶지만 이제 제가 영상의 길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우선 간단하게나마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심해야 될 띠, 양띠입니다. 양띠 같은 경우에는 연애 중이나 아니면 부부 사이 이렇게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하면은 이별수나 잦은 마찰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원진살이 이렇게 껴있어서 기혼인 분들이라면은 상대방과 이혼을 좀 자주 생각할 일이 있다든지 혹은 상대방이 나의 남편 혹은 와이프가 타인에게 마음을 뺏길 그런 좀 손실수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하반기에는 이렇게 여러 연인 사이다 하시면은 잦은 다툼과 불평, 불만,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양띠분들은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일들을 좀 수월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좀 마음의 여유 혹은 상대방과의 믿음 이런 걸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띠로는 범띠가 있어요. 범띠분들은 상문살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범띠 전체가 상문이 있진 않겠지만 이게 좀 크게 보는 거기 때문에 띠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문살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다 하면은 상문이라는 말에서 나오듯이 이제 죽음에 관한 살이에요. 상을 당한 집에 가서 내가 맞는 살이다 해서 상문살인데 주변인 중에 혹은 평상시에 몸이 좀 편찮으시거나 아니면 연세가 지긋하신 주변인이 있다면 한 번 더 찾아뵙고 이제 안부를 전하고 건강을 좀 챙기시는 그런 해가 하반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미 스스로 몸이 좀 상한 경우라면 오히려 더 조심을 해야겠죠. 상문이 들어있는 띠 중에 상갓집을 이미 갔다 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 중에서 혹시 이유 없이 몸이 편찮으시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도 딱히 진단은 나오지 않지만 내가 몸이 좀 많이 아프다. 이 증세 같은 상문살의 증세 같은 경우는 원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특정 들여서 말씀드리긴 뭐하고 실제로 봐야 알겠지만 이유가 없는 아픔, 병치레 이런 거는 상문살과 연관된 일이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몸으로 안 치고 상갓집을 갔다 왔는데 집안에 있는 물건이 뭐 자주 깨진다거나 내가 손만 대면 깨진다거나 아니면 접시나 이런 것들이 부서지고 깨지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하면은 상문살은 개인이 풀기에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띠분들 이런 이미 상갓집에 갔다 와서 이런 일을 경험하시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가까운 용화무당이나 찾으셔서 제 상문살을 조금씩은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큰 금액 안 들이고 상문살 같은 경우는 해결 방법이 원체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각 무속인마다 빨리빨리 해결하시길 바라고요. 이게 좀 과해지면은 많이 안 좋은 일이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띠에 상문살이 들어있는 띠다 하더라도 상문살을 다 맞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너무 움츠러들지도 마시고 상갓집을 꼭 피치 못하게 가야 할 일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생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붉은 팥과 소금 같은 거를 이렇게 한 뭉치 정도 안주머니에 갖고 가서 조문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나가실 때 등 뒤로 이렇게 뿌려주시고 돌아보지 마시고 이런 간단한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또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문은 참 얘기할 게 많은데요. 무당들이 저희 같은 무당들이 원체 제일 무서워하고 좀 안 좋은 살로 보기 때문에 상문이 좀 길어요. 상문은 이제 대상문과 소상문이 있는데요. 대상문과 소상문이 어떤 거냐? 이제 띠에 그 해의 띠의 상문살이 저희가 딱 보인다 하면 이걸 그냥 소상문이라고 해요. 상문을 조심해라.
올해 좀 상문살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걸 소상문이라고 하고, 대상문은 굳이 상문살이 없는 분도 살을 맞을 수가 있어요. 크게 장지에 가셔서 이렇게 관을 이렇게 땅 속에 묻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납골당해서 이렇게 봉한다든지 이런 거를 옆에서 주변에서 목도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가만 가족 이외의 분들이 가만히 있다 하시면은 대상문을 맞을 수가 있어요. 대상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게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병고가 생길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조금씩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될 띠 같은 경우에는 개띠가 있어요. 개띠 같은 경우에는 조객살이라고 있는데, 조객살이 무엇이냐? 조객살은 상문이랑 상당히 비슷하지만 약간 틀린 것이, 상문살은 내가 문상을 갈 일이 생긴다는 살이고요. 이제 조객살은 내가 상주가 될 수가 있다는 살입니다. 이제 조객살이 있는 띠라고 해서 다 이제 좀 집안에 그런 안 좋은 우환이 생기거나 어떤 가족 중에 병고가 생기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족을 더 한번 챙기시는 그런 하반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객은 그 해 띠로 보기에는 상당히 다소 애매한 부분이 상문보다는 좀 더 커요. 그래도 조객이라 하면 나의 가족과 본인이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한치 소홀함도 없이 조금씩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객 같은 경우에 내가 하반기에 조객이 들어있다. 개띠 같은 경우에 조객이 들어있다. 근데 어디서 점을 봤는데 나에게 올해 1000살이 있다더라, 아니면 6회살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하면 극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변을 당할 수도 있고 가족 중에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월 초 혹은 이제 연초에 한 번씩 점을 보시잖아요. 그럼 안 좋은 얘기를 들었다 하면 조금씩은 미리 방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닭띠입니다. 닭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문관살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좀 흔치 않죠. 귀문관살 뭐지? 이러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아실 거고. 죄송합니다. 제가 혀가 좀 많이 가서. 귀문관살이라 함은 말 그대로 귀신이 드나드는 통로를 뜻하는 살이에요. 이게 좀 무섭잖아요. 귀신 하면은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영적인 능력, 한마디로 나의 기감과 촉 이런 게 많이 발달돼 있는 시기 혹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굳이 막 조심해야 될 띠라고 제가 정했지만 이게 귀문관살이 막 부정적으로 풀이되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주진 않습니다. 많은 무당분들이 귀문관살이 있다 하면은 솔직히 그래요. 신기가 있으니 너는 신을 모셔야 된다, 신을 받아야 된다, 혹은 신을 눌러야 된다, 아니면 조그만하게 항아리라도 모셔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대한민국 5천만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무당이 되셨겠죠. 너무 그렇게 크게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진 않고 나의 촉이 많이 발달해 있는 시기이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느냐, 모든 것이 정신적으로 많이 예민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에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상대방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든지 나의 예민함과 스트레스가 아주 심한 때이기 때문에 주변인과 나의 직장 상사, 후배, 친구, 동료 이런 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이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취미생활 아니면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그런 걸 하나씩 찾으시는 게 좋겠고요. 귀문관살은 촉이 우선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연인 혹은 배우자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고요. 스스로의 촉에 너무 의지해서 스스로 불안과 의심을 키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주변인들을 다시 한번 잘 돌보는 그런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띠를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자면 조심 안 해야 될 사람이 없겠죠. 여러분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심해야 될 분들은 당연히 조심해야겠지만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하반기 이제 아직까지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전부 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곧 백신이 나오겠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해 아직 남은 6개월 다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2021년에는 우리 모두 다 대한민국이 웃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다들 잘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